트럼프는 중국 방문 중에 유럽의 테러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애써 외면했던 문을 통해 들어왔음을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연료, 그리고 군사적 의존성. 2026년 5월 1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위기는 브뤼셀에 가혹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럽이 몇 주 동안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항공기, 도로, 정유소, 그리고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싱턴과 이스라엘이 세계 에너지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이란과 맞서고 있을 때 스스로 우월한 척하려 했던 정부들에게 분명한 굴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보도 수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이 위기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흐름이 막히면서 시작되었고 전 세계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5월에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10주가 넘은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손실이 누적되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미국식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달려 있다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타격은 항공 연료에서 나타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들어오는 항공 연료가 3월에는 하루 33만 배럴이었으나 4월에는 하루 6만 배럴로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또 유럽이 여름철 연료 부족을 피하려면 최소 80%, 가능하다면 90%까지 손실된 물량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4월 유럽의 순수입량은 3월 수준의 70%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은 이 위기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항공기들이 비싸고 느리며 충분하지 않은 대체 항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인 단 요르겐센은 유럽 각국 정부의 원격 근무, 연료 배급, 자동차 없는 일요일, 정유소 정비 연기 등 질서 있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자주 언급하는 유럽은 1970년대 위기를 연상시키는 조치들, 즉 운전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는 조치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교훈의 가장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3월에 스페인 정부는 마드리드가 유엔 헌장에 근거하지 않는 공격에 대해 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오벌 오피스에서 답하며 스페인과의 무역을 끊고 스페인 정부와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 발언이 스페인이 기지 사용에 저항하고 마드리드가 나토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한 이후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적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 대응은 지브롤터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10일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지중해 입구에 위치한 영국령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등장 자체가 드물고 종종 절박함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잠수함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미국 핵 3위일체 중 가장 견고한 축에 속합니다. 그 위치 선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브롤터는 스페인과 맞닿아 있으며 지중해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트럼프는 이란의 대응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대한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스페인은 기지를 거부할 수 있었고 유럽 관료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외교관들은 성명을 작성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허락 없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브롤터의 잠수함은 브뤼셀 회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 존재와 힘, 이란에 대한 위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연료 절약 방법을 논의하는 동안 워싱턴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육지, 바다, 외교를 통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로 유럽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료 부족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유럽의 모순이 드러난 것은 단순히 석유 문제만이 아니라 태도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유럽 엘리트의 일부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요구한다고 비판하고 나토에 대한 압박에 불평하며 다자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경로가 막히자 다시 미국 함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교훈은 쓰디스입니다. 연설은 함선을 호위하지 못하고 외교 문서는 해협을 다시 열지 못하며 긴급 회의는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 위기를 묶는 역사적 예시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나옵니다. 173 석유를 생산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에너지 금수 조치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서방은 불안정한 지역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세금, 인플레이션, 배급, 그리고 경제적 두려움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유한 경제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은 그때 에너지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충격이 또 다른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원유 한 배럴만이 아니라 항공연료, 해상물류, 정제능력, 그리고 항로에 대한 군사적 보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원칙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은 해상 항로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다룹니다. 대한민국은 실제 위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무역, 에너지, 국방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자체 방위와 워싱턴과의 굳건한 동맹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럽의 수도들은 군사비를 줄이고 자국 에너지 산업을 처벌하며 정제 능력을 폐쇄하고 먼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 훈계하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이 환상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각 정부가 브뤼셀에서 아무도 대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로가 막히면 누가 연료를 확보합니까? 이제 유럽은 시간을 벌려하고 항공사들은 다른 곳에서 연료를 찾으며 각국 정부는 공항을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UI, 루프트한자, 라이언에어, 위즈에어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과 나이지리아에서 대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중동의 긴장으로 인해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유럽은 대규모 취소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이번 위기에 정치적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과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후에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모하다고 불렀던 미국의 힘이 이제는 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유럽은 안보에 직접 기여하거나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워싱턴의 주도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